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자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리메드의 고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은현입니다. 바로 이제 제가 여쭤보게 되는 게 이 전자약이 뭔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약이 무엇인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약은 이제 생소한 영어인데요. 영어로 이제 일렉트로슈티컬이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로슈티컬. 예, 제약이라는 약품을 의미하는 파마시티컬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일렉트로를 붙여서 이제 일렉트로슈티컬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은 2013년도 클락슨 스미스 클라인 그쪽 회사에서 전자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8년도에 세계를 끌어갈 유망 기술 10가지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전자약이란 그 말이 탄생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텐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텐스.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렇게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건데 기존에 이렇게 전기는 우리 인체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 피부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 애가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자약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전자기장은 인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기장이 인체 깊숙이 들어가고 그게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이라든가 근육 그런 부분들을 자극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질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뇌 쪽하고 그다음에 몸쪽, 일반 몸쪽에서 이제 통증 같은 경우를 치료하는 데 쓰이고요. 일반 그 뇌 쪽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질환들, 가장 지금 심한 게 우리나라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또 합치게 돼서 잘못 진행되면은 그게 이제 치매로 들어가는데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다, 이게 전자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자기적 자극을 통해서 이 인체에 생기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글락소 스미스에서 예, 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원래 명을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 전자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TMS라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는데 이 자체도 물론 어렵지만 TM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NS라고 있어요. 미주신경 자극기. 미주신경 자극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뇌와 이 신경이 12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호흡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거나 하고 장하고 뇌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VNS라는 전자약도 있고, 그 다음에 TDCS라는 전자약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는 트랜스크레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전류를 직류 전류를 써서 이제 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TMS 같은 장비는 미국의 FDA를 받았고 VNS도 미국의 FDA를 받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TDCS라는 기타 장비들은 아직 FDA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실례합니다만 예전부터 이런 전자기를 이용한 치료 기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저는 뭐 써보진 않았습니다. 뭐 팔찌도 하고 다니시고, 네. 또는 뭐 이렇게 자석이 붙은 파스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러면 이런 전자약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 아까 뭐 그 전기적, 자기적 그 자극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걸 쓰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해 이제 주시면. 혹시 MRI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기 공명 찍는 거. 자기 공명 예. 장치. 그 장비는 소위 말하는 3테슬라 혹은 3테슬라 이상의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3테슬라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게 나와서 그게 우리의 피부라든가 신경을 자극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선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큰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조적으로 우리 그 냉장고에서 쓰이는 전기 그 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줄 예, 문 여덟 때 네. 자석이 있으니까 그게 0.00005 테슬라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3테슬라는 이제 만 가우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체 부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질환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MRI 같은 장비가 예. 정말 몇십 킬로 되는 쇠덩이도 막 그렇죠.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극으로 알고 있는데 그 3테슬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테슬라 이상이죠, 이제 그게. 예, 리메디에서 만드는 이런 그 전자약들이 그 정도의 전자기기. 그럼 또 포괄적으로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의료 장비죠, 의료 기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자약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장비다 이런 얘기도 이제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럼 의약품으로 봐야 될지 뭐 장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먹는 생화학적인 이런 약품들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하면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그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제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품들을 계속 약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 같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 부작용이 이제 끊임없이 잔다든가 혹은 그 의욕 상실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 혹은 이제 그 약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 40% 정도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는데 다행히 이런 전자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전자약이라는 것은 그런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전자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다. 효과를 우리의 몸에 투여해서 자극시켜줘서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전자약을 제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먹는 게 아닌가, 먹으면 속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전자 장비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가 보죠. 이제 그게 이제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용하는 전자약이 이제 복용하는 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치료라기보다도 물론 나노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그만 소형 칩으로 돼서 그걸 먹으면 우리 이제 내시경 하듯이 그 몸속에 들어 우리의 어떤 부위가 잘못되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내시경 로봇 조그만 내시경 로봇. 일부 이제 나노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시켜서 그 부위를 이제 수술하는 데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약 먹을 때 뭐 밥 먹고 먹으라 이런 게 다 소화기에 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약은 그런 데서는 장점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이제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혹시 단점 혹은 부작용이 없지 않냐라고 있으면 뭐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머리 같은 경우 TMS를 해서 경두기 자기 자극을 했을 때는 약간 두통을 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은 간혹 발작이 있을 수 있어요. 발작이라는 게 뭐 입에다 거품 무는 발작 정도는 아니고 좀 놀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장비를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환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비를 사용하시는 거죠. 심장 이상 있으신 분들이 심장에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것도 전자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난청 있는 사람들, 전자보청기 같은 거, 그것도 뭐 일종의 전자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약이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 불면증 또는 이렇게 정신과 질환, 아까 치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곳에 좀 쓰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수면장애, 그다음에 이제 치매, 뇌로 인한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TMS 혹은 경두기 자기자극기가 정말 소용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뇌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면 왜 그게 전자약이 그게 가능한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뇌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뇌는 보다 더 크죠? 이 정도만 합니다. 뇌는 실제적으로 무게가 1,350g 여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최대 1,5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 신체의 한 2% 정도, 전체 무게 2%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 몸에서 소용되는 에너지의 30%까지 얘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겠죠.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요. 예, 사이즈가 이 정도보다 살짝 크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뇌는 실질적으로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보자면은 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방이 60%, 나머지 40%는 수분, 그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뇌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네 부위로 나눕니다. 이게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정엽,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측두엽. 측두엽은 두 개가 있겠죠. 아무래도 측두엽은 귀 쪽이 있으니까 이제 청각 신호라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돼 있고, 여기 이제 후두엽. 그다음에 이제 뇌는 이렇게 대뇌, 소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우리답게 만드는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든가, 혹은 합리적 사고를 한다든가, 기획적 사고를 한다든가, 언어를 배운다든가 할 때 많은 부분 일을 하고 있는 애입니다. 모든 뇌는 화학적 전달 신호가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거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르몬이 아니고 화학 전달 물질이거든요. 제때 나와줄 때 나와주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애들 뉴런이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 전달 물질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는 부분, 두정엽에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자약을, 그래서 TMS라는 장비를 통해서 신경을 자극시켜줘서 좀 더 세게 줘서 애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깨워서 이제 해주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상당 부분 낫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 치료에 이 전자약이 특효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전자기적 자극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좀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임상 결과가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죠. 책자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일하게 FDA를 받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미국도 수출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자분들 중에는 이 책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그 로컬 원장님께서도 이 전자약을, 그러니까 우리 TMS 장비를 아주 잘 쓰고 계신 분들 14분 정도가 우리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고를 하셨어요. 저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도 있고, 신경과 선생님들도 있고, 재활학과 쪽에서도, 왜냐하면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뇌졸중 걸리신 분들, 그것도 뇌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전자약이 뇌졸중에도 효과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FDA에서 받은 것은 이제 우울증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증상에 사용하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명 환자, 그런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강남 세브란스의 모 교수님께서도 여기 글을 쓰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명 환자들한테 우리 그 장비를 썼더니 반 정도가 효과를 보더라라는 정도로 전자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에 좀 사용될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전자약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치매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탐색 임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유수병원하고 했거든요. 탐색 임상이라는 것은 이 장비를 그런 치매 환자들한테 썼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좋네 라고 했더니 확증 임상에 들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2-3년 내면 이제 치매 환자들을 또 치료하는데 이런 전자약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FDA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FDA 승인도 받으셨다고 하고 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치매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가족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전자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또 많다고, 이 뇌질환 말고도 아까 그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뇌 질환 말고 정신과적 질환 말고도 어떤 쪽에 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FDA에서 TMS 장비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한 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허가가 났는데요. 맨 처음에는 우울증, 그다음에 강박증, 불안장애, 담배 중독, 금연 치료에도 쓸 수 있다. 최근에는 편두통 쪽에도 있다라고 지금 미국 FDA에서 허가를 낸 게 이렇게 5개입니다. 물론 이제 이 5개 외에 이제 좀 더 도전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질환들, 이명이라든가 혹은 ADHD 혹은
자폐증에서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전자약을 그 자폐증 있는 환자들한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예. 자석 팔찌, 자석 팔찌, 예. 그다음에 자석 파스 이런 거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게 통증과 관련된 의약품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쑤시는 분들이 이런 거 예. 많이 하셨었는데 전자약이 이런 분야에도 아까 쓰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며 지금 실제로 그 상용화된 것이 있는지 예. 좀 궁금하네요. 크게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이 있고 급성 통증이 있거든요.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전기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자기장이 우리 몸속으로 투과할 수 있으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의 근육 쪽에 들어가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치료 효과를 내려면은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혈액순환도 아까 전에 말한 자기 팔찌 뭐 그런 부분도 하는데 그건 이제 일부 정말 병약하거나 노인분들이 그런 효과를 느낄 수는 있지만 장년층이라든가 청년층에서 그런 효과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염증을 없애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고민하던데 그 비만에도 쓸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봐가지고 그런데 예. 사실입니까? 예. 결국은 비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내가 먹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먹으면 기분 좋잖아. 많이 먹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뇌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비만 쪽에도 이게 효과가 있음을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참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고 정신과 질환, 그다음에 그 비만 치료, 예. 치매, 그 좋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약 시장이 뭐 지금도 그 어느 정도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럼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이런 전자약 치료를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정신과라든가 뭐 신경과, 재활의학 쪽, 통증 쪽에서도 지금 일부 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 낫지 않으면 그분들이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분들 또 우울증이 걸려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 가면 이런 전자약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질병들은 대부분 노인한테 나타나는 그런 그렇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질환들. 그럼 앞으로 이 전자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전자약 회사들도 기업들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약 장비, 그러니까 TMS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정신질환을 다루는 그 장비를 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한 10개에서 15개 업체 정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자약 시장이 실질적으로 뭐 내년 정도 2026년 6년 혹은 2025년 정도 통계치로 봤을 때 약 380억 불 보니까 하나로 언뜻 보니까 44조 원 정도 시장이 되더라고요. 전자약이 듣고 보면은 의사분들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학자의 영역일 것도 같은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사가 많은지 아니면 공학자,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떻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의료 장비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일단 그 기획을 하고 작품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러겠죠.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일부 이제 우리가 아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 장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인상 자문을 구합니다. 그걸 이제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부 참여를 해서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증명돼 있는 장비, 임상적으로도 검증된 장비라고 해서 이렇게 두 파트가 하는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안에 이제 공학자들이 합니다. 이 분야를 처음 개척한 회사들 중에서 아까 글락소스미스 굉장히 큰 세계적인 그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들 있잖아요. 메이저 제약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거나 또는 이 분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디트로닉스라는 아주 거대한 세계 제1위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로 돈과 자본과 그다음에 어떤 인성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은 주로 하는 게 침습적 수술하거나 뇌를 열거나 해서 치료하는 전자약 쪽으로 많이 집중화돼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치료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투자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전자약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들,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제약 시장을 차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들이 나올지 뭐 그걸 좀 여쭤본다고 하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물론 저희들 신생기업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로서 우리 한국처럼 좋은 시장 없는데 이메디가 원래 그 기존 제약 회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전제약 처음부터 이 전자기장 기술을 가지고 TMS 뇌 질환을 치료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후에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게 이제 통증 치료하는 그런 장비를 하게 된 회사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한국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는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매출의 70% 이상이 이제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세계 3대 메이저 시장에서 좀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쪽에서 승리. 3대 메이저 시장이라고 예, 하면 미국, 어디?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이제 하면 이제 유럽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에 저희들 장비를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쪽도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다가 현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거의 여러 가지 단계가 마무리돼서 내년 정도는 상당히 그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내년 초나 중반 정도에는 지사라든가 혹은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